지난 시간에 그 광전 효과까지 했습니까? 예, 그 광전 효과까지 했고 오늘은 이어서 그 6단원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색의 인식과 영상 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기에 또 광전 효과하고 연계해서 문제로 많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고 쭉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다양한 색깔을 띤 빛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세 가지 빛만으로 만들어진다. 이 세 가지 빛을 빛의 삼원색이라고 한다. 빛이 빨간색과 초록색, 파란색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삼원색이 각각 세기를 조절하여 합성하면 수많은 색깔의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 광원에서 나오거나 물체에서 반사된 빛은 빛을 모아주는 각막,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홍채, 빛을 굴절시켜주는 수정체를 지나 상이 맺히는 망막에 도달하게 된다. 빛이 망막에 도달했을 때 망막에 분포하고 있는 시각세포인 막대세포와 원뿔세포들이 빛에 반응하여 명암과 색깔을 인식하게 된다. 밝은 곳에서 색깔을 구별하는 세포는 원뿔세포이다. 빛의 색을 감지하는 원뿔세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빨간색 빛을 감지하는 R 원뿔세포, 초록색 빛을 감지하는 G 원뿔세포, 그리고 파란색 빛을 감지하는 B 원뿔세포이다. 이 세 가지 원뿔세포가 다른 파장의 빛에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전기 신호의 크기가 달라지고 대뇌에서는 이들의 전기 신호들을 종합하여 색을 결정하게 됩니다. 중2구만. 알았어. 깨는 중, 깨우는 중. 이게 이해했다. 하하. 또 이제 뭐 제가 할 얘기를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까? 그 세계인식 혹은 색채인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눈은 크게 두 가지 감각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밝고 어두움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색깔을 구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옛말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우리 신체 주위의 뭐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하겠지만 어찌 보면 그 외부로부터 받는 정보의 거의 대부분이 시각 정보이기 때문에 이 뇌를 자극하는 가장 선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뇌에 끊임없는 자극이 가야지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런 실험, 인지 실험 이런 거 한 거 보면요, 그 아무것도 없는 방에 가만히 가둬놓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그 뇌의 능력이 감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맨날 그럼 자기만 하게 감퇴하는 거네요. 응? 아니 자는 거는요 좀 그나마 낫습니다. 여러분 그 실험해 보면 TV 보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자는 게 칼로리 소모가 더 높게 나와요. 네, 그 자는 게 의외로 또 이게 칼로리 소모가 제법 있는데 이제 그게 역으로 얘기하면 TV 보는 게 더 생각을 안 하는 상태다. 그러네. 잠을 자는 건 생각을 하는 행위니까. 꿈을 꾸잖아요. 이제 이게 자는 동안에 뭔가 이제 뇌에 이게 약간 그 뭐 컴퓨터를 지금 디스크 조각 모음 약간 뭔가 이게 약간 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45분이 돼 버려 가지고 빨리 해야 됩니다. 예. 자, 두 가지 감 세포가 있겠죠. 색을 담당하는 세포가 있을 거고, 밝고 어두움을 감지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원뿔 세포가 색을 구분하는 세포고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적원뿔 세포, 녹원뿔 세포, 청원뿔 세포. 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빛의 삼원색이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원뿔 세포를 자극하면은 이제 모든 색 조합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명암을 구분하는 세포가 막대 세포입니다. 그래서 세포의 형태가 원뿔 막대 형태여가지고 원뿔 세포, 막대 세포라고 하고, 원뿔 세포는 또 다른 말로 원추 세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도 여러분 좀 외우고 있어야 돼가지고 외우는 방법 알려주면 막대, 명암, 미음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 원뿔 세포색, 원색적이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원색적이다. 무슨 뜻일까 난 잘 모르겠네. 원색적이다. 미음. 근데 이 중에서 그 막대 세포 감도가 더 좋습니다. 막대 세포 수가 더 많고요. 그 바로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오줌 누러 갈 때 생각해 보면 주변이 밝고 어둡고 해가지고 실루엣 물체의 실루엣들은 보이는데 색깔은 안 보이죠 잘. 그래서 그 빛의 양이 작을 때에는 막대 세포는 그래도 활성화돼가지고 밝고 어두움은 구분하는데 그 원뿔 세포는 그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RGB 요거는 이제 파장에 따른 적원뿔 세포, 녹원뿔 세포, 청원뿔 세포의 반응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딱 빨간색에만 반응하고 딱 초록색에만 반응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빨간색 영역에 가장 크게 반응하고 초록색 영역에 가장 크게 반응하고 파란색 영역에 크게 반응하고 요런 세포들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요거 외워야 돼요. 빛의 삼원색, 레드, 그린, 블루. 그러니까 우리 그 색을 담당하는 세포가 세 종류니까 삼원색이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세포만 자극을 하면 그 자극하는 조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여러분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섞었을 때 색을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빨간색하고 초록색 섞으면 왠지 느낌이 노란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안 들어요? 그럼 외우세요. 빨간색하고 초록색을 섞으면 초록하고 이거 나머지는 근데 그 요 명칭에서 찾으면 됩니다. 요 초록색하고 파란색은 청색, 녹색, 그래서 청록색이 되겠고요. 일단 빨간색, 파란색은 빨간색은 홍색이라고도 하고 파란색은 자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홍색 이렇게 됩니다. 세 개 섞으면 흰색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원뿔 세포가 모두 자극이 되면 흰색으로 우리는 감지를 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이제 여기 마젠다, 옐로우, 그다음에 시안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색의 삼원색, 물감의 삼원색이 됩니다. 이걸 CMY 컬러라고 얘기를 하죠. 시안, 마젠다, 옐로우. 그래서 CMY 컬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물감 같은데 보면 이제 그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전 미술책에는 잘못 표기되어 있는데 요즘 미술책은 제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어떻게 잘못 표현되어 있었냐면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번역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요새는 근데 다 정정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래 되니까 제가 나이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좀 미술책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다 고쳐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노란색이라고 인식한다는 건 뭐냐면 노란색은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럼 적원뿔 세포하고 녹원뿔 세포가 비슷한 세기로 반응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뇌에서는 노란색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빨간색하고 초록색을 각각 쏘아가지고 같이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자극이 되고 얘도 자극이 되니까 노란색으로 인식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말고 나트륨 등과 같이 그 노란색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만 나오는 단색광, 그 노란색 단색광을 비춰주면 이제 요 파장 영역대에 빛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적원뿔 세포도 반응을 시키고 녹원뿔 세포도 반응을 시킵니다. 그러면 상태는 똑같잖아요. 적원뿔 세포하고 녹원뿔 세포가
활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는 노란색으로 인식하고 그게 합성광인지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섞인 광선인지 노란색 단색광인지 우리 뇌에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노랑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합성광인지 아닌지 구분해 보려면 뭐 프리즘 통과시켜 보면 되겠죠. 그래서 프리즘 통과시키면 이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둘 다 나오면은 합성광인 거고 노란색만 딱 선이 하나 딱 나오면은 이 노란색 단색광인 거고 그런 식이 됩니다. 넘어갑시다. 문제 풀어보죠. 페이지가 넘어가고 고개도 넘어가네. 제목 물리 시간. 너무 익숙해졌다. 야, 이 너무 빨리 자는 거 아이가? 그래도 3교시인데 썩을 놈들. 그 옆에 좀 서로 깨워주고 해라. 좀 잠에 몸을 맡기지 말고. 양호야 일로 와라. 청이야. 세환아. 자, 그 어제 배웠던 광전효과하고 그다음 오늘 배웠던 색채 인식, 태그 인식하고 관련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이건 2013년 11월에 있었던 2014학년도 수능 1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광전효과를 이용하여 빛을 검출하는 광전관을 나타낸 것인데요. 금속판에 단색광 A를 비추었을 때에는 광전자가 방출되었고요. 단색광 B를 비추었을 때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단색광 A의 진동수를 FA라고 두고요. 그다음 단색광 B의 진동수를 FB라고 두고요. 그리고 요 금속판 있죠? 요 금속판의 문터 진동수를 F0라고 두면요. 요 세 개의 대소관계가 있겠죠. 그러면 진동수가 FA인 단색광 A를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었으니까 FA는 F0보다 크겠죠. 문턱 진동수보다 커야지 광전효과가 일어납니다. 이런 그 광전효과는 다시 간단하게 복습해보면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로 생각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광자 한 개의 에너지고요. 금속의 일함수 800원에 해당하는 통행료였죠. 예. 거기에다가 전자의 운동 에너지. 그래서 500원짜리 아무리 던져봤자 500원짜리 100개 던져봤자 500명의 아이가 500원씩 들고 있기 때문에 800원 못 내죠. 1000원짜리 100개 던지면 800원은 주인이 가져가고 200원씩 가지고 100명의 아이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얘가 그 전자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거스름돈을 가지고 나오려면 일함수보다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커야죠. 그래서 요 일함수는 HF0 그러니까 요 광자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커야지 광전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A는 광전효과가 일어났으니까 문턱 진동수보다 크고 B는 광전효과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얘는 문턱 진동수보다 작습니다.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러면 진동수가 A가 B보다 큽니까? 네, 맞죠. A는 문턱 진동수보다 크고 B는 문턱 진동수보다 작고. 님 보면 A의 세기가 클수록 이걸 번역하면 A의 광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이죠. 빛의 세기는 광자의 개수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개수도 많겠죠. 그래서 이건 맞고요. 디귿 보면 A의 진동수가 클수록 던져주는 돈의 액수가 많을수록 1000원짜리에서 5000원짜리로 바꾸면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에너지 아이들이 가지고 나오는 거스름돈의 액수가 커지죠.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기니디 5번이 답이 되고요. 근데 단색광 B의 세기를 증가시켜도
빛은 그 광전자는 방출되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마치 500원짜리를 100개 던지다가 200개 던지는 거랑 같아요. 근데 어차피 1인당 500원씩이니까 800원 못 냅니다. 예. 그래서 기니 예. 최대 운동 에너지를 90%는 달라져요. 그게 예, 조금씩 운동 에너지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대라는 말을 붙여주는 게 좀 더 엄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라고. 그리고 광전자라고 이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냥 전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광전 효과에 의해서 나오는 전자를 광전자라는데 뭐 그냥 전자랑 다른 전자가 아닙니다. 똑같은 전자입니다. 이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 문제는 조심해야 되죠. 뜨거울 수도 있으니 작년 문제니까. 아 뜨거. 그래, 알았다. 잘못 맞았다 큰일 났다. 너도 참 애쓴다. 예,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예, 제가 여러분의 사회성을 길러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그 대학 졸업 이후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예. 스스로를 속일 수 있어야 진정한 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억지로 웃어주다 보면 그냥 진짜 웃겨요. 그게 행복이죠. 그런 식으로 많이 오셨어요. 예, 저 되게 웃으면 예쁘잖아, 내가 보면. 잘 웃잖아. 아버지. 정이야, 재윤아, 재윤 일어나라. 봐라, 니도 깨는 중이지. 아직 깬 게 아니잖아. 나도 깨우는 중으로 또. 주고 산 지옥이랑 수익. 일어나시게. 자, 그림은 자, 이제 문제 봅시다. 그림은 두 광전관의 금속판 PQ에 빛의 삼원색에 해당하는 단색광 A, B, C를 하나씩 비추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A, B, C는 RGB 중에 각각 하나가 되겠죠. 표는 A, B, C를 하나씩 비추었을 때 PQ에서 광전자 방출 여부를 나타낸 건데, PQ는 금속판이네요. 그러니까 금속판도 달리하면서 실험을 하고 진동수도 달리하면서 실험을 하고 총 6개의 실험을 한 겁니다. 이거는 좀 특이하게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가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임의로 표시를 해놓읍시다. P의 문턱 진동수를 FP, Q의 문턱 진동수를 FQ라 그러고요. A, B, C의 진동수를 각각 FA, FB, FC라고 둡시다. 그러면 이제 광전자의 방출 여부에 따라서 광전자가 방출하면 광자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큰 거고, 광전자가 방출하지 않으면 문턱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작은 거죠. 그럼 이걸로 이제 대소관계를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결과를 한번 써봅시다. 얘는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났죠. A를 P에 비췄을 때. 그럼 A의 진동수는 문턱 진동수보다 작다라는 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적으면 되죠. A의 진동수는 P의 문턱 진동수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요 결과를 한번 적어볼까요? 요 결과. 광전 효과 일어났죠? 요 말은 A의 진동수가 Q의 문턱 진동수보다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A의 진동수는 Q의 문턱 진동수보다 큰데, 여기에 같이 적을 수 있겠네요. 요렇게 되겠죠. 예. Q의 문턱 진동수보다 A의 진동수가 더 큽니다. 이왕 같이 적을 수 있는 거는 묶어가지고 부등호를 적어놓는 게 좋겠죠. 그럼 차근차근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번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B는요, P의 문턱 진동수보다 커요. 예, P의 문턱 진동수가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Q의 문턱 진동수가 더 당연히 크겠죠. 그러면. 예. 그래서 맞아 떨어지죠. 이거는 둘 다 일어나니까 P의 문턱 진동수와 Q의 문턱 진동수하고 둘 다 얘보다는 큽니다. B의 진동수는.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반면에 얘는 둘 다 안 일어났죠. 광전 효과가. 그러면 P의 문턱 진동수보다 더 작고 Q의 문턱 진동수보다 작으니까 여기 또 같이 적을 수 있겠네요. 예. 이게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FC. 그러면 요 세 개가 결국에 RGB니까요. 어느 게 R이고 어느 게 G고 어느 가 B인지를 알 수가 있겠네요. 빨간색이 어느 게 있습니까? 진동수가 가장 작은 녀석이죠. 예, 얘가 빨강이 됩니다. 일단 파랑이 얘가 파랑이 되겠죠. 그다음 나머지가 이제 A가 초록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실험 결과를 보고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된 것들을 쭉 물어보겠죠. 기억 보면 진동수는 A가 C보다 크다. A가 C보다 크죠? 네. 기억은 맞고요. 니은 A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P에서 광전자가 방출된다 했는데 A, P 조합을 보면 광전자가 방출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얘는 800원보다 작은 거예요. 네. 800원보다 작은 돈을 더 많이 던져도 애들은 못 나오죠. 그래서 얘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디귿 보면 흰 종이에 B와 C를 같은 색으로 비추면요. B와 C는 B가 파랑이고 C가 빨강이죠. 그러니까 빨강하고 파랑 섞으면 무슨 색이 됩니까? 예, 자홍색이 되죠. 자색, 홍색 섞어서 마젠다가 됩니다. 근데 노란색이라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삼원색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6단원은 마치도록 하죠.